제자리에 어쨌든 간에 놓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본 친구들이 가져갔거나 자꾸 뭘 가져간다니까. 저번부터 내가 항상 얘기를 했어. 자꾸 뭔가를 가져가고 싶어 한다고. 자꾸 왜 그러지? 자, 이번엔 충청남도 기업 문화재 중에 어떤 문화재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서산보원사지 철불열의 좌상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서산보원사지 철불열의 좌상. 이 불상이 257cm예요. 257cm에 달하는 아주 거대한 철조 석가불인데 1918년 3월에 보원사지에서 총독부 박물관으로 옮겨서 경복궁 근정전에 화란에 안치되었다가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전함과 함께 현재 이제 용산 국립박물관으로 이전되어서 3층 불교 조각실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절이나 그 사찰에 제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들 박물관으로 옮겨졌거나 또는 정말 알 수 없는 해외 어딘가로 갔거나 아니면 이름도 기원도 모른 채 방치되어 있거나 이 친구는 그래도 불교 조각실에 전시되어 있긴 해요. 이 불상은 보원사지 내에 법인국사 보승탑비에 의하면 고려 초에 법인국사와 광종의 직위를 위해서 조성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보원사지 고려 철불 좌상이 서산 지역의 철기 문명을 밝히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료가 돼요. 왜냐면 백제시대에 제작한 칠지도의 기술력과 서산 지역에 퍼져있는 야철지들의 흔적으로 확인되는 철의 생산이 철이 어떻게 생산됐고 우리가 어떤 역사로 그걸 생산했는지가 이 고려철불, 보원사지 고려철불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네요. 국회의원 이병훈 국회의원 의원실을 통해 회신받은 답변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보원사 현지에 보존 및 관리 시설을 갖춘 박물관들이 건립이 된다면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 대여 규칙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라서 요청 시 협의에 따라 대여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환수를 위해서 근데 서산보원사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네. 보니까 보원사의 명맥을 살려서 보원사를 세우고 친견법회, 정책적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지금 이어오고 계시는데 2020년 6월에는 보원사지 고려철불 환수위원회를 출범시켜서 더욱더 체계적으로 활동도 이어나가고 있죠. 논산 예산 출토 청동유물 국보 146호예요. 자꾸 국보 드리고 보물 드린 게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논산 예산 출토 청동유물 방울인데 논산에서 출토된 청동 방울인데 청동기 시대 의식을 행할 때 흔들어서 소리를 내던 그 딸랑딸랑 방울입니다. 아주 정교한 제작 솜씨를 통해 당시에 발달된 주조 기술은 물론이고 신앙이나 의식 연구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중요한 유물인데 지금은 삼성 리움미술관에 소장이 돼 있대. 그렇대. 너무나도 신기해. 제자리에 어쨌든 간에 놓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본 놈 여기 막 튀어나오지만 착한 어린이니까 일본 친구들이 가져갔거나 자꾸 뭘 가져간다니까. 저번부터 내가 항상 얘기를 했어. 자꾸 뭔가를 가져가고 싶어 한다고. 자꾸 왜 그러지? 벽상에서 출토된 청동방울도 있는데 국보 제255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충남 예산군에 있는 흥선대원군 부친의 무덤 근처 구릉에서 출토되었는데 형태를 보면 중국에서 들어온 문화 양식에 의해서 소멸해 가던 기원전 3세기 후반의 작품들로 추정이 되네요. 다음 성거상 천행사명 동종이 있습니다. 성거상 천은사명 동종 대표성이 아주 중요한데 국보 제280호로 국내에 남아있는 고려시대 종 중에 가장 큰 종입니다. 이게 전 시대를 통틀어서도 신라 상원사 동종, 성덕대왕 신종 다음으로 크기가 크대요.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문화유산이죠.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는 게 충남 지역에서는 백제 종이 전무한데 충남 지역에 있는 고려시대 종만으로도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1907년에 이완가 박물관으로 이전돼서 1969년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이 되었대요. 종 위에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용류가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신라 종보다 고개를 이렇게 더 쳐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대. 현재 천안의 천흥사지에는 보물로 지정된 5층 석탑과 단간지주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고려시대의 천흥사와 지금의 천흥사지가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천안이라는 도시 자체가 고려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도시라고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일화도 있어요. 고려 태조가 천안에 이제 왕자봉이라는 데에 딱 올라가지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싹 한번 살폈어요. 이곳에 성을 쌓으면은 이 천하가 다 편안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설사 예방의 말에서부터 천안이라는 지명이 비롯됐다고 합니다. 또 천안 도덕부가 설치되고 도덕구사로 태조의 장인이기도 한 이제 제궁을 임명하였다는 그런 일화도 있고요.
도덕부사는 행정은 물론 군사 지휘권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으로 보면 광역 지방단체격이죠. 게다가 정권의 실세이면서 장인이기도 한 제공을 도덕부사로 앉혔다는 것은 태조 왕건이 서경 다음으로 천안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이라는 도시는 고려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고려 태조가 천안에 이제 왕자봉에 올라서 지세를 탁 살피면서 아, 여기에 성을 쌓으면 천하가 편안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천안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고려 태조는 이 서경 다음으로 아주 중심지라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려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천안에 고려시대의 중요한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천행사 동종이 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천안의 지역 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자리로의 환수가. 제 다음으로 충청북도 기원문화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충청북도 기원문화재. 충북 충주에 정토사지 흥법국사탑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신라 말부터 고려 초에 불교를 널리 알린 흥법국사의 억적을 가린 부도입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부도 대부분은 지금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편마암을 사용해서 특별하게 좀 색다른 느낌을 줄 뿐만이 아니라 또 일반적으로는 팔각 왕당형으로 가고 있는데 개통을 좀 달리한다는 거죠. 국보 102호로 지정이 돼 있고 이것도 충주 하천리에 있었던 것인데 탑비와 함께 1915년 경복궁으로 옮겼다가 또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되어 보관되고 있습니다. 충주시 동양면에 이제 하천리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은 이 탑을 우리에게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실물 크기의 그 탑의 모형을 제작해서 원 소재지가 여기 하천리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